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난민 문제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이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 인류가 핵전쟁으로 공멸할 가능성이 1962년 쿠바 사태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SBA 대출 관련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에게 징역 14개월 실형이 처해졌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부스터가 이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우리 도시도 더 강력해질 수 있죠. 오늘 부스터를 접종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신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최신 부스터는 12세 이상으로 마지막 백신을 접종한 지 최소 2개월이 지난 모든 주민이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백신파인더를 방문하거나 877-829-4692로 전화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의 난민 문제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국경에서부터 뉴욕시로 약 6만 1,000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들이 보내졌으며 이에 대해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와 뉴욕 주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난민 신청자들을 태운 버스가 아무 통보 없이 계속해서 뉴욕시로 보내지고 있다며 뉴욕시는 올해 약 10만 달러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난민 신청자들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뉴욕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그동안 난민 신청자들에게 42개의 호텔과 의료 서비스, 어린이 난민 신청자들을 위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은 이들에게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를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뉴욕시의 주택 상황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난민 문제는 범국가적 차원의 문제이기에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올해 말까지 약 10만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뉴욕시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는 현재 뉴욕시에 거주하는 뉴욕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뉴욕 주정부의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이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한글날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주 한국어재단 이선근 회장과 이광호 기념행사 준비위원장은 어제 본사를 방문해 오는 9일 훈민정음 반포 576도를 맞아 한글날 기념행사에 대해 알리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매년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한글날 기념행사를 주최하는 미주 한국어재단은 한글은 과학적이고 우수성이 돋보인다며 한글을 미국에서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미국에 와서도 널리 소개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벌써 5, 6년 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 날을 기념하면서 이 행사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보면 굉장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한인회와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회가 함께 공동 주관하며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합창단, 푸른결의학교 풍물패 공연과 기념식, 훈민정음 반포식을 재현한 퍼포먼스, 순 우리말 과거시험과 한글사랑 글자 그림 공모전 시상식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그다음에 공립학교의 한국어반을 채택하게 하는 미주 한국어재단과 그다음에 오랫동안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글학교 대표인 재미한인학교 동북부협의회 이 세 기관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한글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훈민정음 반포 576돌 한글날 기념행사는 오는 10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플러싱 뉴욕 한인봉사센터에서 개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 인류가 핵전쟁으로 공멸할 가능성이 1962년 쿠바 사태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민주당 상원 선거위원회 리셉션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이나 생화학 무기를 언급한 것은 농담이 아니라며 우리는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아마겟돈이 일어날 가능성에 직면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존립이 위태롭다고 판단되면 선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한 러시아군의 원칙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핵 사용 원칙은 지난 2010년 마지막으로 개정됐으며 국가 존립에 위협이 있을 때는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력으로 공격해오는 적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술적 무기를 손쉽게 사용한다면 누구도 아마겟돈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을 아마겟돈에 비유하며 강도 높은 경고장을 날린 셈입니다. 한편 북한도 최근 제정된 핵 사용 원칙에서 실제 공격이 아니라 공격 징후만 파악돼도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위험에 처하면 의무적으로 핵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SBA 대출 관련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에게 징역 14개월 실형이 처해졌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6일 신흥수 전 노아은행장에게 징역 14개월 실형과 추징금 550만 6,050달러를 선고했으며 복역 만료 뒤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 말 배심원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9월 21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2주간 연기된 끝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신 씨는 지난 9월 7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모든 죄를 뉘우친다, 알코올 중독, 거액 도박 등을 모두 시인하고 1년간의 가택연금을 포함한 24개월 집행유예와 700시간 사회봉사를 요구하는 등 실형만은 피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5월 31일 SBA 대출 사기와 뇌물수수, 뇌물수수 모의, 횡령, 착복 등의 혐의를 받았으며 이 5개 혐의가 모두 배심원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특히 신 씨는 자신이 몰래 지분을 소유한 업체들에게 SBA 론을 대출했고 일부는 디폴트되면서 은행 및 정부에 손해를 입혔고 제3자를 내세워 대출 관련 커미션을 받게 한 뒤 자신이 일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신 씨는 은행장으로서 은행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버리고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으며 결국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타임스퀘어 등 뉴욕 주요 관광지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주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뉴욕주의 총기 소지 관련법이 총기 소지를 보장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법의 집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법원은 총기를 노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특히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는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뉴욕주의 총기 소지 관련법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유한 사람도 타임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는 총기를 소지하고 입장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총기 관련 피해 축소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법으로 의료시설과 도서관, 놀이터, 공원, 동물원, 노숙자 쉘터 등을 총기 소지 금지 장소로 규정했지만 이번 판결로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항소법원에 즉각 항소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비슷한 내용의 다른 법에 대해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므로 항소를 해도 승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가구의 절반이 물가 상승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18세 이상 성인 2억 2천여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2개월간 물가 상승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사한 결과 93.2%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매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46.5%로 가장 많았고 보통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답변이 27.7%,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답변이 19%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히스패닉, 흑인 응답자의 56%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변한 반면 백인은 43%, 아시아계는 38%로 비교적 낮았습니다. 또 미국 내 40%가 넘는 가구가 생활비를 내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2년 전 같은 조사 때보다 무려 33%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이 산유국의 석유 감산 정책의 격분에 수장격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 정부가 석유 수출기구 오펙의 수장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석유 감산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오펙과 러시아 등 비오펙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지난 5일 원내 장관급 회의를 한 뒤 원유 생산량을 하루 200만 배럴 줄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같은 감산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대의 감산폭으로 다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등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 정부는 감산 정책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경제난을 심화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를 돕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감산을 만류했지만 산유국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치권은 전통적 우방이던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산 무기 판매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사법당국이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단순 가담자까지 철저히 색출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어제 의사당 난입 사태로 기소된 시카고 교회 거주 32세 레티사 페레이라에게 구금 2주, 사회봉사 60시간, 배상금 $500,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페레이라는 연방의사당에 승인 없이 들어가 행진하며 피켓 시위를 벌여 경범죄로 기소된 뒤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처럼 연방검찰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의사당에 들어간 사람들도 일벌 100개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시카고대 분석에 따르면 의사당 난입 사태에 가담됐다가 체포된 사람 중 극우단체 소속은 12%에 불과하며 절대 다수는 소속단체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연방검찰은 50개 주에서 900명 이상을 기소했으며 의사당 CCTV에 촬영된 동영상 등을 공개한 뒤 시민 제보를 받아 신원을 확인해 검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 강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은 첩보 부족으로 핵실험 시기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CNN은 북한 정보 문제에 정통한 전현직 고위관리 2명이 김정은의 핵도발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적 걸림돌은 정보 부족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석좌 교수는 우리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미사일에 대해서는 꽤 훌륭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어려운 것은 의도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동아시아 국장을 지냈던 존스톤은 북한의 일 대부분은 지도자 혼자 주도하므로 우리가 김정은의 머릿속에 들어가 기밀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 버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김정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커 조정관은 평양에서 정보를 빼내는 일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무엇이 사건을 촉발했는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해 북한 지도부, 특히 김정은에 대한 첩보나 정보가 매우 제한적임을 인정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오늘도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돌아온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동해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군이 공개한 어제 한미일 동해 연합훈련 사진입니다. 가운데가 우리 해군 세종대왕함이고 좌우로 미국 챈슬러스 빌함, 일본 초카이함이 포진했습니다. 초카이함 돛대엔 우길기와 유사한 자위함기가 걸렸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항모에선 슈퍼호넷 전투기가 쉼없이 뜨고 내립니다. 오늘부턴 한미훈련입니다. 레이건 항모와 챈슬러스 빌함, 벤폴드함, 베리함 등 항모 강습단이 총 동원됐습니다. 우리 해군은 문무대왕함과 동해함을 투입했습니다. 내일까지 전술 기동훈련, 항모 호송훈련을 반복합니다. We wi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nd stand read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any potential future provocative acts by North Korea. 특히 항모 강습단에 배속된 핵추진 잠수함은 연합훈련과 별도로 북한 잠수함 기지 등을 감시하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6차 핵실험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과 5월 칼빈슨 항모가 동해에 한 달 이상 머물렀듯 북한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레이건 항모 강습단의 동해 전개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일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면서 단거리뿐 아니라
중장거리 미사일 도발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을 사면하면서 누구든지 마리화나를 피웠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부채 탕감과 관련해 연방정부가 보증하고 민간업체가 대출한 학자금을 받은 400만 명은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주 독감 감염자가 5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명보다 4배나 증가함에 따라 뉴욕주 보건국이 독감 예방 접종을 촉구했습니다. 아토믹스, 정식, 꼬치, 꽃, 제주 누들바, 주화 등 한식당 6곳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슐랭 가이드가 선정한 뉴욕시 64개 식당에 포함됐습니다. 델라웨어주 형평법 법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에게 오는 28일까지 트위터 인수를 마치라고 명령하고 만약 머스크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 달 재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혀 징벌적 배상 판결이 예상됩니다. 허리케인 이안으로 침수됐던 테슬라 등 전기차에 불이 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플로리다 주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다음 달 신간 우리가 나르는 빛을 출간하며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 등 6개 도시에서 북투어를 개최합니다. IBM이 앞으로 10년간 뉴욕에 총 20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제조 및 연구 개발에 나설 것이며 이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